여러분은 공항에서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범한 여행객이었을 뿐인데 갑자기 추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기분을 아시나요? 오늘 제가 가족과 함께 겪었던 황당한 순간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닫게 된 중요한 교훈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밀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해외 출장이 잦은 편이고 덕분에 여러 나라의 공항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 리스트 페렌츠 국제공항에서 제가 겪은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두 아이와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오랜만의 여행이었기에 설렘이 가득했죠. 하지만 입국심사대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권을 내밀었을 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비자를 확인하던 심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비자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네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황한 저는 전자비자 승인을 다시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확실히 발급받았습니다. 여기에 승인 이메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맞지만 시스템에 기록이 없으면 입국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대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대부분 아시아계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의심받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억울하고 불쾌한 감정이 차올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아내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내 옆에서 같은 이유로 대기하고 있는 한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었는데 정갈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도 나처럼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태도는 나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억울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속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지만 그는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심사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비자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 오류가 의심된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절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사관도 그의 차분한 태도에 영향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하게 굳어있던 심사관이 조금씩 태도를 바꾸더니 결국 그의 서류를 재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보니 문제가 없습니다. 입국하셔도 됩니다. 그 남성은 가볍게 인사한 후 내 옆을 지나쳐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다시 한번 심사관 앞에 섰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승인 이메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이 높은데 직접 담당 부서에 연락해 주실 수 있나요? 내 태도가 달라지자 심사관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한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아이들의 비자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입국하셔도 됩니다. 순간 속에서 불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나는 또 다른 한국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더욱 심각한 차별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짐을 찾으러 이동하던 중 나는 또 다른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한쪽에서 한 한국인 남성이 입국 심사관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년의 한국인이었고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를 억누르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은 여권을 들여다보며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잠시 따라와 주세요. 그 남성은 한숨을 쉬며 침착한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저는 헝가리에 1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고 투자금만 해도 수백억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그 순간 나는 멈춰 섰습니다. 그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헝가리에 오랫동안 정착하며 경제적으로도 기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국적이 한국이라는 이유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직원은 딱딱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규정상 한국인 여행객은 무조건 추가 심사 대상입니다. 무조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도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한국인을 의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서류를 차례로 꺼내며 직원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나는 불편한 마음을 안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며칠 후 나는 공항에서 또 다른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나뿐만 아니라 헝가리 공항 심사관들의 인식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부다페스트 리스트 페렌츠 국제공항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출국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죠. 출국장에 들어서자 며칠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규정상 한국인 여행객은 무조건 추가 심사 대상입니다. 그날 들었던 그 말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의심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서 한 젊은 한국인 남성이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처럼 보였고 깔끔한 차림새에 큰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그의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뭔가 미심쩍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체류한 기간이 조금 길군요.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당황하거나 불안해할 법도 한데 그 한국인 학생은 전혀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헝가리에서 공부했고 체류 허가는 이 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비행기 티켓과 귀국 후 학교 일정이 포함된 서류도 준비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예의가 있었습니다. 심사관은 그의 서류를 다시 확인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군요. 통과하셔도 됩니다. 그는 가볍게 인사를 한 뒤 자연스럽게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한국 여권을 내밀었는데 그녀의 태도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심사관이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하자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모호한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여행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냥 관광하려고요. 한국에서 어디에 거주하시죠? 서울 근처요. 뭔가 수상하다는 분위기가 감돌았고 심사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이 더 이어지자 그녀는 점점 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결국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심사대를 벗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공항 보안 요원들이 즉시 움직여 그녀를 붙잡았고 조사 끝에 그녀는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한국 여권을 위조해 불법 입국을 시도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던 심사관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던 진짜 한국인들과 한국인을 사칭하려 했던 사람의 차이를 확실히 인식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심사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변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여권을 위조한 여성이 체포되자 심사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무전을 주고받으며 그녀를 별도의 조사실로 이송했고 공항 분위기는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앞서 출국 심사를 통과했던 한국인 학생이 다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공항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심사관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심사관은 의아한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덧붙였습니다. 그 여성이 한국어를 사용했지만 어색한 표현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인이라 단번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한국어와 중국어의 발음 차이를 구별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심사관들은 놀란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곧이어 한 심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한국인 여권을 위조한 사람이 적발된 상황이었지만 정작 진짜 한국인은 공항의 질서를 돕기 위해 스스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던 한국인, 자신과 무관한 일임에도 기꺼이 나서서 도움을 주려 했던 한국인. 이제 심사관들도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불법 체류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를 지키고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국 게이트로 향하던 도중 공항 한쪽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쪽을 바라보았고 일부 직원들은 급히 무전을 날리며 응급팀을 호출했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중년의 서양인 남성이었고 그는 호흡이 가빠지더니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성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빠르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쓰러진 남성에게 다가가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고 강한 압박이 반복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몇 분 후 기적처럼 쓰러졌던 남성이 가쁜 숨을 내쉬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사관들도 그 장면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이군요. 그날 이후 공항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있었던 일들을 경험한 후 저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어제의 사건들이 공항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국 여권을 위조한 사람과 진짜 한국인들이 보여준 행동의 차이를 심사관들이 인식했을까요? 며칠 후 저는 헝가리에 머물고 있는 지인에게서 흥미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헝가리에서 오래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이었고 저와 마찬가지로 부다페스트 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카스,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공항에서 한국인들이 받는 추가 심사가 훨씬 빨라졌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인가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한국인들은 추가 심사 대상이었는데 요즘은 정상적인 서류만 있으면 빠르게 통과시켜준다고 합니다. 심사관들도 태도가 달라졌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공항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신뢰를 쌓아가던 한국인 학생, 불법 체류자가 아닌데도 억울한 심사를 받아야 했던 한국인 사업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나섰던 한국인. 이제 심사관들도 한국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요? 이 변화는 아주 작은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저는 지인의 말을 듣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추가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심사관들조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공항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실제로 영향을 미친 걸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부다페스트 공항을 이용할 일이 생겼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으러 가던 중 우연히 심사대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한국인 여행객이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권을 내밀었고 심사관은 여느 때처럼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심사관은 한국인 여행객을 보며 굳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본적인 확인만 마친 뒤 바로 입국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객이 가볍게 인사를 건네자 심사관 역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이유 없이 긴 대기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당한 절차만 거치면 다른 여행객들과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규정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한국인들은 그들이 신뢰받아야 할 이유를 자연스럽게 증명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단 한국인들만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국적이나 외모, 편견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편견들을 하나씩 깨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교훈 속에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태도, 불이익을 당해도 질서를 지키며 인내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도 기꺼이 나서 도움을 주는 책임감. 이 모든 것이 모여 결국 편견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공항 심사관들은 정말 이 모든 일을 통해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그들에게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답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며칠 전 저와 가족을 추가 심사했던 그 심사관이었습니다. 그는 동료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한국인들도 다른 아시아인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나도 그래. 특히 공항에서 쓰러진 승객을 도왔던 한국 남성 정말 대단하지 않았어? 맞아. 그리고 한국인들은 늘 준비가 철저하고 법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확실하더라고. 그냥 무작정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닐까?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적인 의심을 보이던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했던 방식이 옳았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윗선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판단을 내리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편견을 바꾸는 것은 제도나 규정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보여준 태도는 그들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증명하며 그 편견을 조금씩 허물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비행기 탑승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디에서든 누구와 있든 올바른 행동은 결국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을 때도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헝가리 공항에서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을 깨는 과정이었고 신뢰가 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이유 없이 추가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항의 분위기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심사관들은 더 이상 한국인을 무조건적인 의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보여준 성숙한 태도와 책임감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인을 단순한 아시아인 여행객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진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며 이륙 준비를 하자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부다페스트 공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여행객들이 입국 심사를 받고 있겠죠. 그리고 아마 그 중에는 저처럼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믿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태도와 행동은 단순히 한 공항에서의 편견을 바꾸는 것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처럼 신뢰를 쌓아왔기에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그 국민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가치관 덕분에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왔든 어떤 문화를 가졌든 결국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비행기가 드디어 속도를 내며 이륙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살짝 뒤로 밀려나는 느낌과 함께 부다페스트의 풍경이 점점 아래로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나 또한 신뢰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한국인들에게서 배웠으니까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오고 기내 방송에서 안전벨트를 풀어도 된다는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한숨을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겪은 일들을 되새기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진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한국인들은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논리적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억울한 순간에도 질서를 지키며 불합리한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타인을 위해 주저없이 행동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결국 한 나라의 이미지를 만들고 세상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의 행동이라도 그것이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면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행동으로 나를 증명하고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동으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세상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판단하고 그에 맞춰 인식을 형성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은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논리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대신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데 있어 망설임 없이 행동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편견을 깨고 신뢰를 쌓아 나가길 바랍니다. 신뢰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작은 변화들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헝가리 공항에서 겪은 작은 사건들이 결국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네요. 세상은 우리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억합니다. 억울한 순간에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국 나를 증명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도 신뢰를 행동으로 증명한 경험이 있다면 꼭 나눠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